지금 제 제목은 이제 AI 디지털 도구로 활용한 스마트 워크예요. 스마트 워크. 그래서 그 생성형 AI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들 가지고 어떤 AI들이 들어있는지 그 AI가 있는 것들 가지고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AI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진짜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AI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이번에 S26 울트라로 다시 기변을 했지만, 기변을 하면서 새로운 AI들이 또 탑재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진짜 두렵지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몇 개월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또 가지고 와서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같은 앱을 사이트를 설명을 해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기존 기능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으로 또 추가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새롭게 좀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배우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꼭 실무가 아니라도 내 살고 있는 내 삶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소통하는데 가족들과의 소통, 지인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저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예,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큽니다. 내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긴 하지만,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스트레스 덜 받고, 여러 가지 일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 저는, 지난번에 첫 시간 때 이제 저쪽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지만, 저는 이제, 제 이름은 김찬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이천에서 현재 본업은 이제 사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진 일을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 그 20년도에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계속 그 전부터 이제 좀 하던 일들을 스마트폰에 좀 집중을 하자, 사진 일 쪽에 집중을 하자 해서 뛰어들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청강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AI 쪽에 이런 강의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더 사진 일보다 현재는 이런 AI 디지털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평생교육사로 해서 이제 학사 자격증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 또 올해는 이제 또 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책은 현재 이렇게 유튜브 책, 그 다음에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강사들의 필수 지침서, SNS 마케팅, 시니어들에 대한 스마트폰 활용 지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집필을 하긴 했지만, 책 쓰려고 집필을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내용이 바뀌어서 특히 AI 쪽은 너무 바뀌다 보니까 진짜 집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스마트폰도 사진 쪽으로 내가 뭔가를 집필하려고 해도 1년 뒤에는 또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책 쓰기 아주 빠르게 쓰지 않는 한 출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다양한 곳에서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천 관내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여성예관, 이천 아트월의 아카데미 여기서 이제 본업적인 강의를 하고 있고 올해는 다양한 곳에서 지금 서희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천 장애인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관련 강의를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강의를 했던 곳인데 주로 이천 관내에 있는 관공서의 이제 센터의 AI 스마트워크 현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이 강의를 주로 많이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도 다음 주에 들으시는 심화 과정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바라는 디지털 콘텐츠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캔바에 대한 것도 이제 기초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캔바에서 지금 작업을 다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AI 동물 쇼츠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앱을 만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게임 앱 개발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이디어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희들하고는 너무 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글을 쓴 그 내용 그대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림이 만들어지고 애들이 동물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지전 강의 이력이고 사진 영상 뭐 디자인 도구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까지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자격증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이제 다양하게 지금 취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 소개를 마쳤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가 어쨌든 진로 전환이 어떻게 보면 된 상황이긴 한데 크게 많은 변화를 주게 된 거죠. 코로나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이 여기까지 있는데 어디 다 할 수 저쪽에서는 다 못했어요. 여기까지 저기 하나, 둘, 세 개까지 했나? 하다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개를 거의 다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접해 보신 거겠죠.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번역을 해본다든지 음성으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다 하셨기 때문에 접해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AI를 활용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어떤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지난주에 배우신 거 두 번의 기술 AI 수업에서 들으시고 나서 AI 활용으로 내가 뭔가를 개인적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냥 듣고 싶어서 듣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AI 활용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딱히 어떤 정립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래도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뭐 C 언어든 뭐 파이썬이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써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게임도 만들고 나만의 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홈페이지까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그 소화하기가 조금 쉽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 쪽에서 그 많은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구글 AI만 배워도 많은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들이 단순히 제미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워크스페이스로 인해 가지고 자동화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글 AI 하나만 그 구글에서 나온 AI만 배워도 진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열 몇 가지.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셔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채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이 만든 것들을 저쪽 팀에 또 들어왔던 그 똑같은 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등록을 해 드릴 테니까 QR코드를 켜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제가 수락을 해드릴게요. 저쪽에서 이제 띡띡띡 거리겠네 지금. 저쪽에 계신 분들이 카톡으로 지금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마 저쪽에서도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저쪽 수업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건 팀 채팅이기 때문에 저쪽 수업했던 내용들이 지금 보실 수는 있어요. 들어가셔서 쭉 올리시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 현재 다 들어오셨죠?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펴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실습할 때 실습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채팅방에 올려서 서로 뭘 어떻게 했는지, 뭘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요거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요 앞에 한번 보시면 1965년도에 카톡은 이따 보시고요. 자, 1965년도에 우리나라 이정문 화백이 서기 2000년대 생활이 이모저모라는 미래 예측 만화를 그렸어요. 네, 65년도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태양열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신문에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예, 그 다음에 원격, 공부. 그 다음에 로봇이 청소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도움을 얻어요. AI처럼. 그 다음에 로켓 타고, 달나라로 갑니다. 예. 이게 65년도에 이 화백님이 그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나서. 그렇죠? 미래를 65년도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예, 약 61년 전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봤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35년 후에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 해서, 35년 정도로 본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2000년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 2026년도에 살고 있지만,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엄청 힘들겠죠. 예, 가끔가다 예능 프로에서 인터넷 터지지 않고 스마트폰을 다 없애고 그냥 통나무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미운오리 새끼에서 그 김주승이 탤런트가 오지에 갔을 때 스마트폰이 안 터지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AI, 또 앞으로는 AI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큼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그래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AI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이나 뭐 유럽 같은 거 이런 쪽에서는 AI 때문에 해고자가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AI를 다루는 건 또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들은 또 뭐 AI가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사람이 잘 주관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65년도에 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정만 화백의 만화처럼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곧 미래의 풍요로운 삶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처음에 AI가 나왔던 22년도 우리가 물론 그 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게 22년도인데 22년도, 23년도만 해도 AI를 아느냐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냐 이런 차이였는데 작년에는 AI를 쓸 수 있느냐, AI를 못 쓰냐 그런 차이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찍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이 그냥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 두 번에 통해서 SNS AI 마케팅을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게 생각이 하고요. 약간 이론적인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론적인 걸 보여드리고 요거를 하고 첫 시간을 한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첫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간이 다양한 지능 변화를 했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어떤 그런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경험 위주의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또 신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AI가 나오면서는 또 AI 사피엔스라는 신 용어가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경험 기반에서 실시간 정보로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포노사피엔스는 신인류의 등장이 된 건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걸 힘들어하는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그 세대가 바로 80년대생 이후라고 합니다. 예, 80년대생 이후의 세대가 포노 사피엔스 세대를 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몇 분 계세요 혹시? 몇 분 계시나요? 한 분? 네, 어쨌든 이렇게 포노 사피엔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인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생 이후가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포노 사피엔스가 일으킨 시장 혁명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세대 출현이 아니라 시장 혁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큰 게 이제 금융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농협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뱅킹이나 핀테크, 특히 이제 스마트폰 뱅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또 요즘에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농협이나 어떤 은행에서조차도.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현재 1층에서 없어지고 2층으로 올라간다든지 매장 자체도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의 금융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바일 뱅킹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생겼고 그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K뱅크라든지 이런 뱅킹이 설마 뭐 그런 은행권 없이 그냥 생길 거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금융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혁명, 쇼핑. 우리 하나로마트도 있지만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많이 하죠.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에 우리 온라인 거기도 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하시기도 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입을 하고 어떤 카드를 쓰게 되면 무슨 뭐 포인트도 주고 더 주고 막 이렇게 더블 포인트도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이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 쇼핑이 아주 유통의 혁명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인터넷 쇼핑도 PC로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쇼핑을 하는 게 바로 모바일 쇼핑이기도 해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국이 딱 3개, EBS까지 4개, 그 전에는 이제 TBS가 있어서 TBS까지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공중파 말고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게 이제 TV 말고는 없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나타나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이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방송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미디어 혁명입니다. 물론 종편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기존 공중파의 위협을 들긴 했지만 그 종편에서조차도 유튜브 1인 미디어 예능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또 수익을 챙기다 보니 여기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진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유튜브만 하면 채널만 개설하면 돈 버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아마 그 유튜브 장비 중고 장비 한번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쏟아져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쏟아져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장비 하나 사더라도 막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풀 세팅을 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길들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1인 미디어 세상이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의 5가지 특징이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적응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표현이 강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 지금 뭐 이런 교육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연결이 또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 AI 시대에 온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단 지성의 중요성이 나오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 공유, 그 다음에 오픈소스 클라우드상의 소싱이 이루어지고 소셜 미디어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확장, 그 다음에 AI와의 협업을 통한 기능성의 어떤 모색,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은 것들이 이제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중년 노년층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인구 대비 비율이 지금 현재 시니어 인구가 아시아에서는 완전 1위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뭐 탑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신중년들에 대한 역할 증가가 진짜 필요한 그런 우리나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천 농협에서도 우리 이천 시민들 시니어 중증년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창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활동 영역의 확장 그 다음에 평생 학습을 통한 꾸준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온라인 지식 공유 및 실버 경제의 성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실버 경제가 앞으로 모든 산업의 좌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년 노년층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새로운 변곡점 바로 인공지능 AI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 세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 다 바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보가 된다. 왜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많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한 10개도 못 외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보가 된다고 했지만 근데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새로운 걸 또 개발을 하고 새로운 쪽으로 또 가치 창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AI도 개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안 좋은 쪽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 새로운 역할의 재정립도 필요하게 되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소통과 시장 혁명의 중요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의 활용 시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는 문서, 시나리오, 대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미지, 시각,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활용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것들은 뭐 제미나이든 챗GPT든 뭐 여러 가지 AI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AI들을 활용하는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 사피엔스는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으로 AI와 무엇을 같이 함께 창조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는 이동을 하는 거죠. 무엇을 아는가에서 이제 함께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 AI와 함께 2000 농협이 AI와 함께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방향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질문, 설계,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 네,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비판적 사고가 생기고 그다음 공감과 소통 능력도 훨씬 필요한 그런 것들이 AI와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에 의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상세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됐고 총 정리 한번 해보면 AI 시대 인류의 진화는 AI 사피엔스로의 여정이 됐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포노 사피엔스로, 포노 사피엔스에서 AI 사피엔스로. 그래서 AI 사피엔스 시대의 세 가지 역량은 질문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융합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게 된 거고, 공감과 소통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AI 시대 진정한 리더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AI와 가장 잘 협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AI 사피엔스 시대의 리더, AI와 가장 잘 협업하는 사람.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AI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000 농협인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끔 저희 이제 그룹에서 하는 강의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건데 아날로그 하면 아날로그 세대고 하려고 하면 하이테크 세대다, 디지털 세대다라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아날로그 하면 아날로그 세대고 하려고 하면 하이테크 세대다, 뭐 AI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싶어서 신청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이테크 시대, 디지털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잘 따라오시면 멋진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활용 기본적으로 조금 하다가 약간 쉴 텐데, 요 기능은 지금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갤럭시 폰에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라는 AI 기능이 들어있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아이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폰에 탑재된 거는 여기 갤럭시 폰하고는 좀 사용 방법이 조금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아까 15%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안 들어 있으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그분 우리 선생님은 한번 이 기능을 이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 어시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애플은 지금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AI 인텔리전스 기능이 16, 15 이상, 17 뭐 이런 기종에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최근 폰만 지금 보여준 건데 이렇게 AI 인텔리전스 기능을 현재는 최신 폰에만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거 글쓰기 어시스트가 뭐냐면 오타 나는 경우, 오타 나는데 지우고 다시 쓰기 귀찮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리더들한테 보내는데 내 말투가 제대로 된 톤인가? 내 어투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가서 영어로 카톡 하려니 막막한데 번역을 얘가 해줘요. 이런 기능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지금 장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안에 이제 이 마법의 별인데 갤럭시 AI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는 이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제됐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실 때 우리 톡방에서 만약에 글을 쓰신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 있어요. 뭐 톡이 생기면서 맞춤법도 생겼고 번역도 생겼고 챗봇이라는 게 이제 카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 기능을 쓰셔도 뭐 큰 무방은 없어요.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면 여기 클릭을 해서 자판이 뜨잖아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 반짝반짝하는 이 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여기를 클릭하면 자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 메시지 창을 꾹 누르면 글쓰기 도구라는 게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글쓰기 도구.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요런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요런 화면. 요 화면이. 자, 아이폰은 그래요. 그렇게 요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자, 뭘 누르냐? 여기를 눌렀을 때 자판에 뜨고 자판이 떴을 때 요 별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 요렇게 창이 떴죠. 그럼 여기 창이 뜨면 대화도 번역이 되고요. 이걸 클릭하고 하게 되면 대화가 번역이 되고요. 철자 문법을 내가 글씨 쓴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게 문법 이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 요약도 해주고 글머리 귀요미 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많은 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중에서 요 하나 맨 밑에 있는 글 작성하는 거 요거를 해볼 거예요. 요거 글 작성. 자 여기까지 다 오셨죠? 예, 안 되신 분 없죠? 이제 아이폰은 아까 그랬죠. 제가 여기 메시지창 꾹 누르면 글쓰기 도구 뜨죠? 예,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 작성 클릭 한번 해볼게요. 글 작성. 그랬더니 팝업창이 바뀌죠? 팝업창이.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이나 가족이나 예? 일단 볼게요. 쉬는 시간에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생일 축하할 때 뭐라고 보내요? 뭐, 누구야 생일 축하해 한마디가 끝이죠? 네, 그게 거의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생일 축하해라고 한번 써볼게요, 먼저. 자, 누구한테, 그냥 만약에 누구 이름을 쓰고, 자, 이렇게 썼어요. 지용아 생일 축하했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일반이 있고 공선안이 있죠. 야, 여기 일반을 누르게 되면 이메일, 일반, 소셜미디어,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글 쓰는 형태예요. 그럼 소셜미디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용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친구나 아니면 후배 이 아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공선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어법이 나와요. 친근한이냐, 정중한이냐, 공손한이냐. 그럼 이제 친구니까 친근한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밑에가 이게 바뀌었어요. 이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지용아 생일 축하해라고 했는데 생성 딱 눌렀더니 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제 화면을. 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지용아 생일 축하해 한마디가 지금 저 많은 문구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시태그까지 나오고 여기 이모티콘에서 그 소셜 미디어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을 쓰실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이모티콘 같은 걸 같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까지 같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기 누르셔도 돼요. 다시 쓰기. 그러면 얘가 또 한번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하단에 복사 적용이 있는데 복사를 하게 되면 클립보드로 가져가는 거고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창을 열었던 카톡 창 있죠? 거기로 얘가 바로 다 가지고 가요. 이렇게.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가지고 간 이 창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죠? 수정을 해가지고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을 했으면 전송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저쪽 수업 시간에 방해되겠다. 어떻게 되면 그죠?
그러게 진짜 제가 따로 만들 걸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전송은 좀 이따 할게요. 쉬는 시간에 하고 전송 좀 이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글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일반은 그냥 편하게 써요. 그냥 일반적인 글이에요. 일반적인 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윗 어른이나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보낼 때는 정중한이나 공성한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 아까 만약에 이제 뭐 승진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이고 공손한으로 바꿨을 때 얘가 글을 어떻게 써주냐? 그러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뀐 글을 만약에 이제 지인들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거 AI를 썼겠네. 그런 생각을 할까요? 거의 안 해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도 감동이고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도 그냥 글 하나 뭐 축하해 뭐 해서 한마디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소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가 조금 힘들고 뭐 어려울 때 우리 힘내라고 문구 하나 이제 딱 만들어서 이모티콘 들어가 있는 소셜 미디어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힘내라고 문구 하나 딱 보냈는데 문장이 쫙 만들어져서 이걸 딱 보내게 되면 그 받는 입장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힘나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나 둘 글쓰기 어시스트로 해보시면 되고 요 내용은 이제 입력하는 글은 최대 125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글자 미리 넣을 수 있는 거. 그럼 그 글에 맞게끔 이제 길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또 이걸 또 어디에 많이 쓰냐면 선생님들이 모바일 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서 특히 네이버 쇼핑 같은 거 하거나 뭐 옥션에 사셨을 때 리뷰를 쓰셔야 되죠. 리뷰. 그 리뷰 쓸 때 어때요? 리뷰 쓸 때 되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걸 하나 딱 써서 이걸 딱 적용해주면 포인트도 받고 글도 이쁘게 써지게 되고 내가 대충 보는 거 남들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써주고 보내게 되면 그 업체에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리뷰 글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뭐 쇼핑할 때 리뷰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뭐 카페나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 방문했을 때 리뷰 글을 쓰게 되면 뭐 음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 배송 빠르고 품질 좋아요 이렇게까지만 적어도 이렇게 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소셜 미디어가 아닌 댓글 형태로 달아주고 공손하게 생성 누르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글을 써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저는 리뷰 글을 많이 씁니다. 리뷰 글 진짜 이걸로 많이 써요. 저는 이걸로. 그러다 보니까 뭐 조회수가 몇 천에 나왔다고 막 네이버에서 뜨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나면 그 업체 대표한테도 댓글이 다시 달려요. 고맙다고. 이렇게 글도 옵니다. 그래서 안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써주면 나도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고객들이 거짓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물건이 좋아서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이 글쓰기 어시스트 물론 이런 글을 제미나이나 챗GPT에다가 소셜 미디어 형태로 정중하게 작성해줘 하면 글을 써줍니다. 뭐 그렇게 써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갤럭시 AI에서 들어있는 이 버튼 AI 버튼 요걸 가지고 글쓰기 어시스트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장 스타일이라든지 철자라든지 실시간 대화 번역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 글쓰기 어시스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기능을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으신 거죠? 네. 예. 이걸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요 기능 있는 걸 한번 알려주기만 해도 그 친구들이 눈이 번쩍 뜨일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우리 엄마가 왜 이래? 우리 아빠가 왜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한 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첫 시간? 좋아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자, 이제 해보니까 글쓰기 어시스트 그 기능은 물론 우리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뭐 이제 리뷰 글씨를 쓰실 때 스마트폰에서 하실 때 이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다면 그런 단톡방에 글을 써도 뭐 좀 멋지게 지금 요즘 세대답게 요즘 아이들답게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좀 더 가족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뭐 지인이나 동문회나 아니면 동창회 이런 친목 단체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글 하나 문장 하나 딱 이렇게 보낼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더 멋진 이런 글이 작성이 돼서 보내게 되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스마트폰 검색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갤럭시에만 특화된 기능입니다. 이거는 갤럭시 폰에만 특화된 건데, 요 기능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검색을 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헬멧이 어떤 회사 건지,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예쁜 가방을 봤는데, 이 가격을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다가 약초나 꽃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이름을 봤는데, 이름을 알고 싶을 때, 뭐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는 다음에 브라우저에서도 충분히 가능했고, 카메라로 찍어도 충분히 이런 앱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갤럭시 특화된 이 AI 기능은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검색할 때는 과거 타이핑을 해서 뭐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서 검색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현재는 이제 음성으로도 이제 타이핑을 쳐서 말로써 검색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AI로 검색을 하는 거죠. 화면에 동그라미만 치면 바로 얘가 검색을 해줘요.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어떤 거냐면 그 바로 이제 이름 자체가 서클 투 서치라고 해요. 서클 투 서치. 그래서 이게 아마 갤럭시 폰 선전할 때 광고할 때 이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좀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걸 한번 제가 이제 서클 투 서치 기능, 동그라미만 치는 기능인데, 뭐 이렇게 드라마에 어떤 여배우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아니면 이게 어떤 옷인지 알고 싶을 때 이 동그라미만 친다든지, 스카프만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이 머리 스타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서클 투 서치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홈 버튼을 꾹 누르고 동그라미만 그리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보면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어떤 화면이든 다 해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어떤 화면이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선생님이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저기 보이는 지금 농협기 있잖아요. 농협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홈 버튼이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 동그라미가 홈 버튼입니다. 아이폰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홈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꾹 누르고 나서 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찾아줘요. 바로 농협의 협동조합기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출처까지 나옵니다. 출처까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이미지까지도 같이 보여줘요. 예, 이 기능은 아마 S23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S23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요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게 가능하죠. 자, 만약에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딸기 우유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홈 버튼을 꾹 눌러서 이 화면이 이렇게 구글이라는 이 화면이 떴을 때
요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 얘가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찾아주고 요거에 대한 서울 우유 딸기 우유라고 했고 200ml 더보기 누르면 가격이 1,000원에서 1,800원이래요. 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요렇게. 그 다음에 번역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가 해줍니다. 자, 이건 카메라를 켰을 때예요. 카메라. 자, 카메라를 켰을 때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투수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싶어. 그러면 꾹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요 투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예. 동그라미가 되는 버전이 있고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일 자체를 여기 또 벌써 뉴스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친구가 그 어떤 예쁜 가방, 예쁜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걸 가격을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동그라미만 치면 그냥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꾹 누르고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알고 싶으면 얘가 이 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카메라 아니면 화면, 스마트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화면에서 얘가 홈 버튼만 꾹 누르면 이 동그라미 기능을 행사를 해줍니다. 예, 홈 버튼을 꾹 눌러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이 갤럭시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에요. 서클 투 서치. 그래서 이게 아이폰에는 없지만 요 기능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꽃을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최신폰을 만약에 바뀌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능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써볼 수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네이버 애외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화면을 킨 상태에서 꽃에다가 동그라미 친다든지, 만약에 요 리모컨도 한번 볼게요. 요 리모컨을 카메라로 놓고서 이렇게 놓고 얘를 꾹 눌러서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얘가 찾아주겠죠.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제가 이렇게 나오죠. LG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LG전자의 인공지능 매직 리모컨이래요, 이게. 그래서 포인터 기능까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성 인식도 하는 그런 리모컨이에요. 음성 인식까지 하네요, 얘가. 이 리모컨이 똑똑하네요. 자,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혹시 옆에 있는 옷을 한번 그려보셔도 옷이 어디 건지 얘가 이제 찾아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카메라를 비췄을 때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네이버 아니죠, 이제 이 갤럭시에만의 특화된 이 기능. 그래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들어있어요. 서클 투 서치. 요 기능이 이제 갤럭시만의 특화된 기능입니다. 뭐 요 기능은 써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기능이 있는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AI 기능이 스마트폰에 하나둘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많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이폰에도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같이 해볼게요. 이 서클 투 서치는 너무 오래 하면 아이폰 사용자들이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갈게요. 자, 구글 렌즈 아시죠? 구글 렌즈. 예, 아이폰에는 구글 렌즈가 별도 앱이 들어있진 않아요. 아이폰은. 그 대신 구글 앱을 실행하시면 그 렌즈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갤럭시 폰은 구글 렌즈라는 앱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최근에 이 구글 렌즈에 AI 기능이 기존에 있던 AI 기능에서 추가로 더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렌즈가
카메라로 사물을 비춰서 가격이나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실시간 번역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복사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얘가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미지 변형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촬영을 해서 이미지 변형이 가능한 그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나노 바나나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탑재되신 분이 계시고 같이 탑재가 안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구글 렌즈가 거의 최신 폰이 아닌 폰에도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안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렌즈는 우리 폰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검색해서 구글 렌즈를 치시면 돼요. 구글 렌즈. 그러면 요걸 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색깔 이렇게 되어 있고 구글 렌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글 렌즈라고 나와 있고 요거를 설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한번 다 설치되어 있죠? 자, 아이폰은 이 렌즈 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 앱 있죠? 구글 앱. 구글 앱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검색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열기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와 같이 검색, 번역, 라이브, 만들기 4개가 다 있으신 분. 4개 다 있으신 분. 다 있어요. 없으신 분이 있죠? 다 있나 보네요. 그래도 다 있으시죠? 네. 자, 아이폰에서는 요 4개가 다 있을 수 있고요. 4개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2개만 있죠? 이 아이폰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라이브하고 만들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폰 15 프로인데 여기 안 들어있더라고. 안 따라왔더라고, 아직. 아직 안 따라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기존은 여기 요 4개 다 있죠? 자, 여기 검색은 카메라로 비춰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많이 썼던 그런 기능과 똑같아요. 아까 서클 투 서치에서 하던 거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카메라로 우리 여기 돋보기 여기를 찍어서 딱 찍으면 얘가 요 제품을 검색을 해서 아까 서클 투 서치처럼 찾아주는 거예요. 요 기능이 이제 검색 기능이고요. 검색 기능. 그럼 이거는 만약에 꽃, 나무, 건물, 뭐 해외여행 갔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사진을 카메라 쭉 찍어서 찍으면 얘가 딱 찾아서 줍니다. 이런 기능까지 다 가능해요.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번역은 어때요? 얘가 비추기만 해도 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트남어로 바꿔놨더니 언어 감지를 해서 베트남어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착 언어를 선생님들이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독일어다, 영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평상시 언어를 영어로 제가 쭉 내려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외국어가 엄청나게 많고요. 한 160개 언어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언어를 얘가 감지해서 비추기만 해도 외국어로 바꿔주죠. 예, 요런 기능은 촬영을 하지 않아도 비추기만 해도 외국어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 도착 언어를 선생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바꾸시면 돼요. 해외를 나갔을 때는 도착 언어가 한국어로 돼야 되겠죠? 예, 요렇게 바꿔놓으시면 어디 해외여행을 가셔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외국어를 잘 못해도 비추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박 신기하죠? 네. 예. 이런 기능이 지금 이 렌즈, 카메라가 발달이 되면서 이런 AI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구글 구글 렌즈는 예전부터 이 기능을 썼었지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 예. 꽤 오래됐어요. 이거 구글 렌즈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번역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서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나 누가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내가 대답을 하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카메라로 찍으시면 답 찾아줘요. 풀어줍니다.
예, 과제를 해줘요. 얘가.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되지만 이 검색에서는 과제도 해줍니다. 과제까지도. 그런 것도 기능이 있으니까 단순한 검색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이 네 개가 같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요 라이브 기능이 들어 있어요. 이 라이브 기능이 이거는 AI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그래서 그 큰 대화는 아니지만 이걸 누르면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에 대해서 네가 설명 좀 해줘.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서울우유에서 나온 딸기 우유예요. 200ml 용량으로 딸기 농축과즙이 들어있어 달콤한 딸기 맛을 느낄 수 있죠. 자, 얘가 라이브로 얘한테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이게 나오죠? 이 라이브로 카메라로 비춰서 거기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얘가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조립이나 공구를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설명서가 없어.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제품을 비추면서 물어봐도 얘가 알려준다는 거죠. 이런 기능까지 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거를 비췄을 때 만약에 저 멀리 어떤 건물들이 있을 때 그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그걸 인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자, 라이브 놓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 지금 보여주신 제품은 LG 스마트 TV 리모컨이네요. 이 리모컨은 마우스처럼 화면에 포인터를 띄워 움직일 수 있는 마직 리모컨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냥 비춰서 얘한테 질문만 해도 얘한테 뭘 알아달라고 해도 뚝딱 설명을 해주죠. 이 기능은 원래 제미나이의 라이브 채팅 기능에 있던 건데 이거를 여기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구글이라 같은 회사다 보니까 이 기능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 너무 아주 쉽게 카메라로 비춰서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좋죠. 예,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나가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번역을 해달라고 해도 돼요. 얘한테 번역해달라고 해도 되고 이 메뉴를 주문하는 대화 문장을 설명해줘야 하면 얘가 대화를 해줄 수도 있어요. 대화를 얘가 해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 라이브 기능이 이따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제미나이도 할 텐데 제미나이에서도 이 기능은 여기서는 내가 질문한 대화가 텍스트로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제미나이의 라이브 채팅은 질문한 내용과 답변해주는 내용이 텍스트로도 변해서 나와요. 그 기능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 바나나. 이 바나나 모양이 원래는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미지 생성 툴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이미지도 진짜 사람보다 더 잘 그려주고요. 사진 찍은 것처럼 진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들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냐? 이 돋보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촬영 버튼으로. 촬영 버튼으로 가서 자 보세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제 얼굴을 찍고 자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이 들어왔죠? 이 상황에서 여기를 쟤를 만약에 20년 전으로 바꿔줘 해볼게요. 자, 20년 전으로 바꿔보자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바나나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제 얼굴을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조금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요. 본인이 내 얼굴을 거의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20년 전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너무 젊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보니까 너무 젊게 해놨고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머리 스타일을 자 여기서 90년대 머리 스타일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바꿔주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찍을 때 이 여성분들은 대체로 이제 옛날 젊었을 때 얼굴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의상을. 자, 이게 90년대 머리 스타일이래요. 90년대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자, 요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의상을 바꿔볼게요. 이제 이 의상을. 자, 군복으로 바꿔줘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군복으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의상을 다른 의상으로 체인지가 가능하겠죠?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다 해보시면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야지 이 기능을 좀 더 써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이제 아이폰에도 이 기능이 없어서 저도 지금 아이폰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자, 군복을 해달랬는데 완전 머리 밀고 완전히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뒷배경 어때요? 그대로 가고 있죠? 뒷배경 현재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한번 만들어준 배경에서 뒷배경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거의 얼굴도 거의 비슷해요. 그대로 지금 바뀌지 않고. 자, 한번 찍은 머리 얼굴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다운로드도 다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 있죠? 요걸 누르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여기다 지금 올리면 저쪽 수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올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저쪽에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거는 횟수 제한 이런 게 없나요? 이런 거 없더라고요. 아직. 이건 없더라고. 아직 제가 아직까지 그 횟수 지원에 대한 얘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나를 쓸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다른 걸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 한번 찍고 초코 우유로 바꿔달라고 할까요?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이 상황에서 초코 우유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 딸기 우유가 지금 초코 우유로 바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서울 우유에 있는 초코 우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얘가 바꿔주겠죠. 구글 렌즈가 여기 보면 과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얘가 해줘요. 다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거는 이제 바꿨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초코 완전 일치되게끔 싹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히죠? 네, 아주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가능하고 이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유해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쪽 수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지금 공유를 못 하겠고 어쨌든 이 기능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이달에 들어왔어요. 이 나노 바나나 기능이 라이브하고 요게 저도 겨울에는 강의가 많지 않아서 이 기능을 설명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 3월 초에 제가 서울에 그 공무원 예정자들을 수업하러 갔다가 구글 렌즈를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구글 렌즈 켰더니 저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수업을 할 때 이걸 모르고 갔다가 이 기능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급변하는 이 AI 기능들이 이 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이게 점점 장착이 되고 있고 아이폰에도 아마 이 조만간에는 이 구글 여기 렌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미나이, 아이폰은 제미나이하고 협업을 한 게 아니라 챗GPT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의 이 기능들이 탑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폰은 챗GPT하고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제미나이, 구글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기능의 구글 렌즈 어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구글 렌즈에서 이런 기능으로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 변화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이제 옛날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옛날 사진 제가 볼게요. 요 사진을 갖다가
지금 이게 보면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보면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았던 요 사진입니다. 요 이렇게 망가진 사진, 망가진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불러왔는데 요 사진을 복원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첨부 사진을 복원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바꿔주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게 가능한 건지. 뭐 나노 바나나 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구글 렌즈의 이런 기능이 아주 AI 기능이 점점 탑재가 되면서 활용도 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복원해줬죠? 그럼 이거를 이제 4K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4K 컬러로 복원해줘. 자, 요 사진을 한번 이제 4K로 이번에는 흑백이었지만 컬러로 바꿔주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뭐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잘하는 포토샵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엔지니어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망가진 사진을 복원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 그래서 이 나노 바나나 때문에 보세요. 어때요? 최근에 찍은 사진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4K로 하다 보니까 화질 자체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화질이.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복원 의뢰가 사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포토샵에서 작업 안 해요. 여기다 보내요. 여기다 보내서 여기서 복원해도 4K, 8K로 바꿀 수 있으니까 화질이 깨지질 않아요. 화질이. 그래서 더 깨끗하게 복원해주고 더 정교하게 복원해주니까 제미나이로 이런 나노 바나나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해주시면 해보실 수 있으면 집에서도 옛날 우리 부모님 사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아니 오래된 빛바랜 사진들이 있다면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사진에 있는 앨범에 있는 사진을 옮겨오지는 못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야죠. 네, 찍어서 복원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찍어서 복원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저희 이제 이런 기능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사진관에 가져오지만 아시는 분들은 사진관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기능이 이제 힘들고 그다음에 포토샵도 그 어도비 회사도 이 나노 바나나 이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자체적인 AI 개발도 하고 있지만 파이어플라이라고 자체 AI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니까 나노 바나나가 들어왔어요. 포토샵에도. 네, 포토샵에도 이 AI 기능이 들어와서 이 나노 바나나 기능을 현재 쓰고 있는데 현재 제미나이 안에서 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잘 안 돼요. 어떠세요? 진짜 이거는 해볼만 하죠? 근데 이거는 구글 렌즈에서 했지만 제미나이에 가서도 이건 가능합니다. 제미나이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구글 렌즈가 카메라로 사물을 비춰도 모든 거를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번역까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라이브 채팅 이런 기능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쪽 수업만 방해 안 되면 이렇게 변형된 거를 좀 카톡으로 올리라고 하고 싶은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올려주세요. 쉬는 시간에 올려서 제 수업할 때 한번 선생님들이 작업하신 거를 한번 볼 수 있게끔 쉬는 시간에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는지 한번 보게. 자, 이렇게 구글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글 렌즈 아주 업그레이드된 구글 렌즈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 상응하는 이 구글 렌즈에 상응하는 네이버 렌즈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네이버에는 그거를 구글 렌즈 이런 이름을 네이버에서는 그린 닷이라고 불러요. 그린 닷.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 분 대답하셨어요. 자, 그린 닷. 이 그린 닷이 뭐냐면 네이버 홈에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게 AI 도구예요. AI 도구. AI 도구. 자,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초록색 창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어요. 요게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예전에는 요 밑에 있었어요. 요 밑에 있다가 요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왔는데 위로 올라오고 나서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메뉴가 4개로 축소됐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8개가 있었거든요. 8개가 있었는데 지금 4개로 메뉴가 축소가 됐습니다. 자, 이거 기능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렌즈 빼고 먼저 여기 내 주변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주변. 이 내 주변이 뭐냐면 현재 내 스마트폰은 위치 기반으로 다 GPS가 켜져 있잖아요. 그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내 주변을 딱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내 위치에 모든 정보가 다 뜹니다. 내 위치에.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가깝게 있는 제일갈비가 먼저 떴어요. 현재 이 나우로 해서 그 다음에 좀 올려보시면 여러 가지가 뜨죠. 여러 가지 많이 뜹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 어라운드 플레이스로 얘네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맛집을 누르게 되면 이 맛집들이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카페 디저트를 누르게 되면 카페가 나오겠죠. 예, 퍼시먼트 뭐 레브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카사디 차차 예, 홀리앤졸리 뭐 이런 카페가 현재 나오네. 창전동에 뭐 희한한 카페가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술집 예, 이렇게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 그럼 이렇게 온천공원 카페 뭐 온천랜드 방탈출 뭐 이런 게 뜨죠. 이런 게. 그 다음에 문화 테마 이런 게 지금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내 주변이 클릭을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네. 위치 기반.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 현재 선생님 GPS를 켜놔야 돼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GPS를 꺼져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네이버의 스마트 어라운드, 네이버에 등록된 플레이스들이 여기 위치 기반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당일치기로 어떤 뭐 강원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여수를 가든 갔을 때 갑자기 뭐 이제 맛집도 찾아야 되고 뭘 찾아야 될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위치 기반을 딱 누르게 되면 내 주변을 딱 누르게 되면 가까운 거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당,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예, 이 위치 기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이 리뷰도 보고 여러 가지 가격도 보고 이런 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죠? 예, 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제가 이제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예요, 메뉴. 그린닷. 그래서 이 그린닷에 이 내 주변 클릭 요게 있고요. 요 음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핑이 아닌 말로써 타이핑을 하는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음성으로 얘가 듣고 있어서 그 듣는 내용을 나중에 검색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있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AI 브리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AI 브리핑이 언젠가부터 검색을 하게 되면 이 AI 브리핑 맨 위에 뜨죠. 네, 이게 이제 검색이 돼서 그 다음에 이 검색 자체가 어디서 가져왔다. 요 이제 출처까지 나옵니다. 출처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성으로도 질문을 하시면 이 AI 브리핑이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요 음악이 있어요. 음악. 요 음악 기능이 있습니다. 음악 기능. 요거 뭐 하는 걸까요?
노래 듣는 걸까요? 노래를 찾아주는 걸까요? 네, 노래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카페나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아니면 해외에 갔을 때 들려 나오는 음악을 저게 누구 가수지? 노래가 뭐지? 몰랐을 때 요걸 음악을 딱 키면 그 음악을 등록된 음악이에요. 네이버에 등록된 음악인데 이거가 딱 찾아준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려면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노래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를 한번 한번 그걸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최신곡을 한번 틀어볼게요. Swim, swim, waterfall in all your skin. Swim, swim, 바로 쳤죠? I could spend a lifetime watching you swim.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안 부르고 수염을 만약에 뭐 세븐틴이 불렀다. 그럼 세븐틴에 이게 수염으로 나와요. 방탄소년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른 가수의 노래로 나오는 거지 원곡자로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찬원이 뭐 남진 노래를 불렀다면 이찬원의 남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요 기능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TV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능 프로에서 그 성동일이하고 장혁이하고 김광규하고 연예인 한 5명인가 6명이서 영국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 중에. 그래서 영국 유학을 가서 이제 외국어를 못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영어 수업을 받는데 저녁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한 그 마을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갔더니 그 레스토랑이 그날은 그 퀴즈를 내는 그런 맥주집입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내는데 다양한 퀴즈, 뭐 역사 퀴즈 뭐 해서 다양한 퀴즈를 내는데 이제 하나는 음악 퀴즈를 냅니다. 음악 퀴즈. 그래서 5문제를 내는데 우리 연예인만 5문제를 다 맞췄어요. 네, 이걸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런 AI 기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인터뷰하면서 성동일이나 장혁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AI 기능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신기했다 하면서 우리 연예인 팀만 이 노래로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글 렌즈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AI 나노 바나나 기능 같은 게 없지만 이 네이버 렌즈만에 특화된 게 좀 있어서 이거는 네이버 렌즈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얘는 딱 분류가 돼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꽃 이름을 모른다면 꽃을 찍으면 꽃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찍으면 나무를 찾아주고, 건물을 찍으면 건물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 렌즈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로이체 이 마우스를 사진을 찍으면 얘가 검색을 해서 여기에 이 마우스에 대한 거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AI 브리핑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 나오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죠. 가격까지. 요게 이제 주고요. 그래서 이 렌즈가 스마트 렌즈가 있고요. 쇼핑 렌즈를 누르게 되면 가격 비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걸 찍으면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격 정보를 먼저 보여줍니다. 얘는 아예 가격부터 찾아줘요. 쇼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쇼핑 렌즈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런 기능으로 얘가 이제 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인식을 하게 되면 문자를 인식을 해서 그 글씨를 얘가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요것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가지고 오죠. 글씨를. 그럼 이렇게 전체 요 글씨를 가져옵니다. 그럼 전체 선택하게 되면 요 글씨가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딱 얘는 찍어서 하는 거예요. 찍어서. 그래서 요 제목 추가, 초록색 홈 버튼 요런 게 나오죠. 요걸 해서 요걸 번역을 해달라. 그러면 얘가 번역을 해줘요. 읽어줘라. 읽어줍니다. G53, add page title, the green button. 이렇게 해서 해주고 요런 기능들이 근데 복사해서 딴 데로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텍스트만 가져오는 OCR 기능이 들어있어요. OCR 기능이. 텍스트만 가져오는 OCR 기능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네이버 문자 인식, 네이버 렌즈의 문자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와인라벨. 와인라벨은 이 네이버 렌즈에 특화된 거죠. 그래서 만약 선물 받은 렌즈 와인이 있다. 근데 다 외국어로 써 있다. 이 가격이 얼마짜리지? 궁금하다. 그럼 이걸 찍어보면
이게 5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이게 가격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와인 라벨 카메라예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쭉 왼쪽으로 가보면 이제 QR 코드와 네이버 주문, 결제까지 내가 결제된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카드 요게 계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결제하게 되면 내 통장이나 내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빠져나가겠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QR 코드도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QR 코드도 바코드와 함께 QR 코드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렌즈도 나름 많이 진화를 했어요. 많이 진화를 했고요. 검색이나 이게 정확도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AI 기능으로 탑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 기능으로. 어떠세요? 지금 이제 구글 렌즈, 네이버 렌즈 써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거의 생활에서도 써볼 일이 거의 없죠. 뭐 저 강의하는 저나 이렇게 많이 써보지 실질적으로 많이 써보진 않지만 이 네이버 렌즈 그린닥 같은 경우는 아까 내 주변 이런 것들이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렌즈는 뭐 검색이나 아니면 번역 비추기만 해도 번역이 되니까 이런 기능이 훨씬 더 네이버 렌즈보다는 또 구글 렌즈의 번역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실생활에 쓰고는 있지만 이런 기능을 내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네이버 안에는 그 AI 아까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뉴스를 보시게 되면 뉴스 언어 하나를 내가 만약에 클릭을 하잖아요. 다 이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여기 요약 버튼이 생겼어요. 요약 버튼이. 요걸 누르면 AI 브리핑을 해줍니다. 요약을 해줘요. 이렇게 딱 누름과 동시에 바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AI 버튼인 요약이 있는 기사도 있고요. 이게 없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공이 되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요 AI 요 버튼이 있고 옆에 스피커는 뭐예요? 이 기사를 얘가 음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음성으로 여성으로 읽을 거냐, 남성으로 읽을 거냐,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이거 해서 본문 듣기를 딱 누르면 산업부 모든 조치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북한 반출 의혹 퍼져.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이렇게 듣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요약도 해주고 듣기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네이버 기사 안에도 들어와 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AI 기능들이 계속 실생활에 하나씩 기사대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앱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도 특히 쇼핑을 하시게 되면 내가 보던 제품을 얘가 추천을 해주죠. 예. 그게 이제 구글이 이제 이거를 이런 계통의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냈대요. 특허를 엄청 많이 내서 구글을 쓰시면 이런 쇼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서 덥게 되면 에어컨이나 이런 차가운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날씨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날씨가 춥든지 비가 오든지 할 때는 비가 온다면 비가 관련된 제품을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그런 관련된 특허가 구글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쇼핑, 제가 이제 쇼핑을 하게 눌러보면 이런 쇼핑 알고리즘이 제가 보던 제품, 여기 보시면 저만을 위한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주로 보던 것들 위주로 얘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을 제가 주로 보던 것들, 의자,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밤이네요.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몇 번 쇼핑 때문에 보던 것들이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네이버에 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기능, 그 다음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AI 기능, 여러 가지들이 우리 실생활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정작 우리들은 그 내용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배우지 않고 있는 가까이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선생님들이 하나둘 동료, 지인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특히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조금 이제 시간 조금 이르긴 한데 이제 실습 때 해보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거기 아까 그 이미지 나눔 하나 만들었던 거 한번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해보는 시간 갖고 조금 긴 시간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30분까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